오늘은 무슨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형사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성범죄 키워드가 있습니다. 디스코드, 메가클라우드, 알패스. 이게 작년 언젠가부터 법률 상담글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는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디스코드가 뭐고 메가클라우드가 뭐고 알패스가 뭐고 되게 전문적인 용어처럼 막 쓰여가지고 SNS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3대 최근 성범죄 3대 키워드 3대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메가클라우드예요. 메가클라우드.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네, 메가클라우드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더라고요. 메가클라우드가. 근데 이제 여기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많이 유통되거나 유포됐던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디스코드. 디스코드는 뭐냐 하면은 게임 특화 메신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그런 이제 성착취물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 유통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단체방을 통해서 유통이 많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요? 매일경제 2020년 3월 31일자 기사인데 이 뉴질랜드에 있는 메가클라우드 본사에 한국 경찰이 수사 협조를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최근에 IP 접속 자료 같은 게 한국으로 넘어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 거더라고. 네, 그런 경위였습니다. 디스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국제공조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경제 2020년 3월 24일자 기사인데 여기는 약간 단체방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메가클라우드보다는 조금 수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도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국제공조를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접속했던 사람들도 많이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네, 그 상담글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가 여기 지금 이 두 군데에 좀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게 이제 알패스예요. 알패스. 나는 이게 무슨 저건 줄 알았어. 무슨 패스워드 입력하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패스가 뭐냐면은 영문으로 RPS Real Person Slash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식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허구의 애정관계를 다룬 글이나 그림 등의 창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팬픽이라고. 그쵸? 네, 맞아요. 그 팬픽 문화의 일종이에요. 그 팬덤 문화의 하위 장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에 보면은 보통 이제 나도 들어 아는 거지만 BL이라고 해서 여성 팬덤들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이제 동성애물 이런 건데 요즘에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이 세계로 막 이렇게 뻗어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팬층이 막 늘어나면서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알패스라고 했죠? 알패스 창작물들 중에 정도나 수위가 지나치게 높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국민청원도 되고 뉴스를 한번 볼까요? 뉴스를 보면은 존경하시는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알패스 처벌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통 보면 커뮤니티 위주로 팬덤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창작물이 유통이 되는 것 같은데 알패스 관련돼서는 조금 문화적으로 조금 찬반 양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메가클라우드나 디스코드, 특히 디스코드는 게임 특화 메신저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많이 접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이와 관련된 법률 상담글을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미성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수사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지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너무 후회된다 하면서 뭐 자살 충동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그 호기심에 그런 걸 한 번 정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된 거지만 그걸 지금에서라도 반성한다면은 뉘우친다면은 그걸 다시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히 한 번 접속해서 시청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처벌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수위를 놓고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뭐 소환을 한다거나 불러서 처벌을 한다거나 아마 그렇게만 조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소유예 처분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로, 물론 잘못된 행위지만 한 번의 실수를 했다라는 거 가지고 너무 지금 본인 인생을 비관하고 막 그러지는 마시라. 물론 이게 막 제작, 판매, 유통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패스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의 자유와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딱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 알패스물 중에서도 이제 쉽게 말하면 해당 아이돌이 미성년자다 그러면은 아청물이 문제가 되거든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갑론을박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그 아청법상에 보면은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법률 구조 구성 요건상에는 그 영상물이 기본인 거예요. 영상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림이나 글로 표현된 게 과연 영상물이냐는 앞으로 좀 많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이 메가 클라우드, 디스코드, 알패스의 개념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